대학을 선택할 때 필요한, 원서 쓸 때까지 필요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번부터 15번까지 15개의 리스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학이나 전공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능에서 미적분과 과탐을 본 학생이 국문과에 와서 등록을 한 다음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공대를 하려고 해.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하는 데가 이렇게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과를 한다. 그러면 전과하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국문학의 뜻을 갖지 않은 애가 와가지고 성적이 좋아서 전과하는 성적 안에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공대를 갔는데 옆에 있는 과로 전과를 해. 그건 말이 되는데 전혀 다른 데 가가지고 성적이 좋아서 전과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험을 하게 될 때 이 학생한테 실험실이 자리가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대학은 시설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수 전공이니까 이론만 하고 실습은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전공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인 거죠. 이렇게 공대 갈 학생이 문과대로 넘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되면 교과전형을 쓰게 될 때, 특히 수시에 교과전형을 쓰게 될 때나 아니면 정시에 지원하게 될 때 전공과 관련 없이 아무 데나 가서 일단 붙고 보자 이럴 수 있는데, 붙고 보자가 학생이 나중에 적응을 못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헤매기 시작을 하면 그 헤매는 데서 벗어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은 결정을 잘하고 있는데 마감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방이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다가 대학이냐 전공이냐를 정한 얘기를 좀 써둘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전공 따라간다 라든가, 나에겐 오직 나는 S대가 문제야, 나는 죽어도 S대 간다, 뭐 이렇게 써붙이든가. 어쨌든 자기가 갈 길을 잘 정하는 게 맞는데, 요즘 아이들은 되게 전공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금년에 정시에서 이제 공대 가야 될 아들이 인문사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몇 개 대학과 거천국립대 중에서도 부산대나 경북대나 전남대나 뭐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대학들이고요. 다른 대학들은 별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한 20개 대학 정도가 있는데, 이 20개 대학 정도에 문이과 교차 지원이 문제인데, 그 교차 지원을 뽑는 인원은 전체 뽑는 인원의 한 40% 정도 이내고, 40% 이내 인원 중에서 교차 지원에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한 절반이 안 된다. 블라인드 채용을 기업에서는 하게 되는데 대학보다는 무엇을 전공했는지를 보려고 한다라는 것도 좀 봐라. 대학 내 학과별 합격선의 차이가 컸다라고, 수시에 보면 합격선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정시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모르고요. 수시 결과 대학 내 학과별 합격선, 그래서 인기 있는 과는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과는 합격선이 별로 안 높아진 것 같아요 라고 수시 분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공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전공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서울대학교가 AI 대학원을 설립하고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이 6대1이 됐대요. 근데 600일이 됐는데 지원자가 어디서 왔냐 하면 통계학, 수학, 컴퓨터공학 등 이공계뿐만 아니라 사회학, 영문학, 언어학, 언론정보학, 고고미술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도 AI를 배우러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AI를 전공하는데 AI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공들도 필요하니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전공이라는 것이 그 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과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따라가지 마라. 근데 뭐 컴퓨터 학과를 가면 컴퓨터 학과도 있지,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과학과 이렇게 같은 이름도 있지만 미디어 학과도 있고요. 그 밖에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과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갈까요? 하고 본인이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컴퓨터니까 컴퓨터야! 이렇게 가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건지 AI를 선택할 건지 뭐 미디어를 선택할 건지 하는 것들을 잘 보고 가라. 둘러보면 네가 갈 길이 상당히 열려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컴퓨터를 한다고 그러는데 컴퓨터로 뭘 할 건데? 컴퓨터로 내가 앞으로 경제 쪽에 일을 할 거야. 그럼 경제학과 가서 컴퓨터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진로를 좀 더 폭넓게 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 모집 단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일부도 그렇지만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수능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은 그 과가 어떤 과인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가면 후회하죠.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학과 소개를 봐야 되고요.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봐야 되고 교수들의 전공 분야, 요걸 세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합시다. 수시로 학종으로 갈 때도 물론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과연 그 대학에 가서 배울 게 뭔지, 이 모집단에 가서 배울 게 뭔지는 확인을 해라. 여기에 경희대학교에 생체의공학과가 있어요. 학생들은 생체의 그러니까 아 이게 의대구나, 의대와 관련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과에서 배우는 것을 보면 미적분, 물리학, 일반 화학, 프로그래밍, 공학수학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수물, 화컴 위주고 생명과학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자공학과거든. 이름 보면 전자공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공짜 하나 달랑 들어있지만 대학을 보세요. 전자정보대학이잖아요. 속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뭐였죠? 세 가지. 첫째, 학과 소개. 두 번째, 학과에서 배우는 1, 2학년의 과목. 세 번째, 그과 교수들의 전공. 세 가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전형 요소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학생부 교과로 갈까요? 학생부 종합으로 갈까요? 교과로 갈까요? 종합으로 갈까요? 논술로 갈까요? 아니면 실기 실적으로 갈까요? 정시에 수능으로 갈까요? 인데 재학생이라면 일단 수시를 놓지 마세요. 수시로 갈 수 있는 길을 일단 모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데 정시로 한 40% 정도 뽑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3.3%의 종합전형이 있고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은 20%밖에 안 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가지고 보면 40% 정도 될 거고 그런데 60%는 수시에 뽑으니까 수시의 60%에 더 관심을 가져라. 난 수시는 아니고 정시야 그러지 말고 수시에 일단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 다음에 전형 요소를 선택하는데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을 받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500명, 그 다음에 다빈치형 인재 500명, 탐구형 인재 400명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수시에. 수능 최저는 다 없고 요것만 있어요. 교과 전형엔 수능 최저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학교는 전교 1등인데도 수능을 보면 학력 수준이 너무 낮아. 이 학교는 고졸 수준이라서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실력은 중졸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대개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역균형 전형으로 뽑은 학생들 보니까 평점이 1.5 정도 되는 거예요. 교과 전형의 평점 성적은 무지하게 높다. 그런데 다빈치로 가는 애들 뽑은 애들은 2점대 초반입니다. 다빈치 전형이 일반고에선 많이 가는 전형이거든요. 두루두루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탐구형 인재는 어떤 매니아들을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점이 낮아요. 특정한 어떤 것들을 깊이 있게 잘하니까 전체적인 평점은 좀 낮은 거죠. 내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걸 선택할까요? 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플랜이 있는데 하나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진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부 전형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는 경우, 만약에 내가 학생부로 못 가면 논술이나 수능 정시로 가야지 하고 플랜 B를 만들어야 되는데 플랜 A와 플랜 B가 동시에 둘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것들 빼버리고 플랜 B부터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논술 가지고 6군데 대학을 씁니다. 6논술이라고 하죠. 6논술 6개 대학을 쓴 다음에 정시 잘 봐서 정시로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문제가 어딨냐면 이 표예요. 어떤 학교가 3월 달에 시험을 봤더니 1등급 맞은 학생이 7.5%고 2등급 맞은 학생이 1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합쳐가지고 1, 2등급 합쳐서 17% 학생들이 국어에선 좋은 성적을 거뒀어. 이렇게 되는데 재수생이 들어오는 6월 달에 가니까 1등급이 4.65%로 떨어지고요. 2등급도 8.16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3월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혹은 3월 달에 모의고사 보면 수능 성적 잘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왜 안 오르지가 아니라 공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오르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매달리기보다는 요 앞에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은 대부분 재학생을 뽑아주니까 한 8, 90% 학생이 재학생에 선발이 됩니다.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세요 라는 얘기죠.